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사이쇼 히로시 지은 최연수 공김.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아침에 좌우됩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인간의 몸 또한 그러한 리듬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야행성 생활로 바뀌면서 심각한 부적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등장한 수많은 새로운 질병의 상당수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무조건 원시시대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야행성, 불규칙한 생활 리듬, 부족한 수면 등으로 개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병리적인 현상이 날로 더해갑니다. 야행성 생활은 건강은 물론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는 일은 그래서 잠시도 늦추거나 안이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아침형 생활은 단순히 시간 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과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옵니다. 첫째,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를 갖게 됩니다.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 아침을 불쾌한 마음과 무기력한 몸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날 하루는 버려진 하루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자연의 아침을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하는 하루는 벌써 성공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면서도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합니다. 여유란 단순한 휴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일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리기 마련입니다. 다급하고 여유 없는 자세로 대하는 일들은 대개 잘 풀리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도 아침에 있습니다. 셋째, 세상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침과 저녁, 밤 시간대에 따라 사람의 심신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로 밤늦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며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반면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형 생활을 지속하면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넷째,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삶은 누구나 꿈꾸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 가운데 야행성 인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생활 습관이 그랬던 것으로 밝혀진 조사가 많습니다. 아침형 생활은 습관입니다. 몸에 배인 습관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100일은 어떤 변화나 노력이 인간의 몸에 완전히 정착함으로써 이후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습관처럼 이루어지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앗아가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거나 낮과 밤이 바뀐 생활에 익숙해지는가 하면 언덕이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거나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가쁘게 뛰고 현기증까지 일어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도 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오전 내내 정신이 개운치 않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졸고 있거나 회의 때 멍하다가 흐름을 놓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공감이 가신다면 생활 리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침을 방해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야근이나 과음, 수면 부족, 도박이나 게임, 혹은 건전한 취미생활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극도로 줄여가면서 하는 자기개발 또한 아침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일정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자신의 사업을 하든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주변에서도 자신감 있게 보입니다. 덜 깬 정신으로 허둥지둥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와 자연과 더불어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고 한산한 지하철이나 도로를 달려 상쾌하게 집을 나서는 사람의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만 생활하면 되지 왜 꼭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야 하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의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사물을 대하고 같은 문제를 접하더라도 아침과 밤 시간의 태도나 감정은 크게 다릅니다. 아침은 대체로 이성적인 기운이 넘치고 저녁이나 밤 시간에는 감성적인 기운이 더 셉니다. 직업 특성상 밤에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규칙적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수백만 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일출과 함께 일어났다가 일몰과 함께 잠드는 것이 당연한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나무나 기름을 태우는 수준의 조명기구로는 밤을 활용하기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잠드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전기와 전등의 발명으로 인류의 밤은 수백만 년의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수백만 년간 이어져 온 인간의 생활 패턴이 순식간에 달라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인류는 밤 시간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위가 24시간 내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은 그래서 밤이면 반드시 잠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의 효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발하게 활동시키는 교감신경과 몸을 쉬게 만드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인간의 수면과 각성을 맡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발해져 졸리게 되고 아침에 되면 교감신경 기능이 활발해져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환경만 바뀌었을 뿐 인간의 생체 리듬은 즉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으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들도록 체내시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체내시계는 24시간뿐 아니라 1년 단위의 사이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할 때 겪게 되는 시차 부적응도 우리의 체내시계가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밤 시간이 활동에 적합하지 않고 잠자는 데 유용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우리의 체내시계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이제 그만 잠들라고 재촉하고 있는데 나의 의지는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시계 바늘을 붙들어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가 고장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단지 아침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야행성 인간이 되어가고 거듭되고 지속될수록 그 생활을 합리화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젊을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젊을수록 아직 체력적으로 버틸 여력이 남아있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책임의 무게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40대로 접어들면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가정을 보면 비로소 위기를 감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작 많은 사람들이 야행성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폐해에는 둔감합니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해도 구체적인 고민이나 실천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변이 대체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 중에는 야행성이 없습니다. 식생활이나 주거 환경, 업무 스타일 등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곧 그 사람의 건강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마음을 혹사시키고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심리적으로 다툼이 거의 없고 감정 기복이 적습니다. 그리고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식생활과 생활 환경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먼저 육류 소비량이 극히 적습니다. 대신 잡곡이나 야채, 해조류를 즐겨 먹습니다. 식사량은 소식이 좋고요. 언제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예외 없는 것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세 이상 노인 중 90%가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잠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눈뜨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에 꼭 들어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에게서 야행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의 습관인 것입니다. 잠을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보충하고 회복시켜줘야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만큼 먹어줘야 하고 그만큼 자줘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그 신호를 강하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때가 되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졸리면 자야 합니다. 식욕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키면서도 잠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간이라는 유한 자원이 좀 더 확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잠을 줄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써 잠을 줄이고 극복하려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아침 우울증을 혹시 겪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침 우울증은 야행성 생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컴퓨터를 오래 보는 사람들은 기계와의 교감에 익숙해져 정작 사람과의 교감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테크노 스트레스라 부릅니다. 아침 우울증은 이처럼 다양한 스트레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합니다. 아침이 우울한 것은 심각한 위험 신호일 뿐 아니라 하루 성과에도 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명절 휴가나 여름 휴가 후 출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면 그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흘을 넘기면서도 그런 증상이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치료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과감히 자신의 야행성을 끊어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개선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현실 회피형 밤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날의 일, 기분을 말끔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조금씩 자신의 아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